자, 시사 번역기입니다. 두 개의 소제목이 있었어요. 대통령 녹취록 공개 후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예. 요게 이제 그 앞에 약간 맛배기로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 하는군요. 예. 양념 깔았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저 이거는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쪽도 또 만만치 않게 한심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아직도 침묵하고 있대요.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보고 네. 예. 얼마나 대놓고 무시를 당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네. 진짜 인간관계에 맺고 끊음이라고 하지 마요. 밟을 때 진짜 확실하게 밟는 사람이지.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교수님. 한동훈 대표는 지금 본인이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 되면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럼요. 예. 근데 지금 티를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를 악물고 있죠. 와, 그건 진짜 비참한 거 아닌가요? 비참한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예. 진짜. 이게 나중에 내 승리를 위한 교두보니까 내가 참는 거다, 뭐 시련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나 보다. 그런 면에서에 대한 사태 파악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그냥 복수심만 키우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애잔한 거네. 네. 자, 그럼 아직도 이러고 있던데 막 추석이 원내대표 얘기하고 그러면. 근데 이분은 진짜 이게 말 나와서 말인데 이분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은. 아니 자기네 당 후보들이 가서 연설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총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예. 한동훈 대표가 보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그래요?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흉내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미치겠다 진짜. 야,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좀 낫게 나왔다. 이건 너무 잘 나온 사진 갖고 왔네. 근데 머리에 뭘 너무 많이 뿌리셨네. 뭘 뿌렸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최백운 교수님인 줄 알았어. 최백운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힘들다. 있어요. 어떤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워낙에 또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요. 15년 차 가발 전문가가 본 한동훈 헤어스타일의 비밀. 예,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전 가발 전문가 가발 써본 적이 없거든 나는. 비정상적으로 숱이 많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신대요. 네.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에이, 아까 나보고 생긴 거 가지고 뭐라 했다고 그렇게 뭐라 할 걸. 내가 그랬어? 예. 나는 해도 돼. 엄밀히 말해서는 그 생긴 건 아니죠. 그게. 예, 야, 야, 진짜 교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그냥 나를 정확성을 위해서. 그래. 맞아. 아니 없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그게 왜 생긴 겁니까? 저것도 뭐야. 네. 아우 깜짝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옷을 입은 거 가지고. 그래. 그렇죠. 생긴 걸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니지. 이제 또 설득이 되네. 그래. 예. 아니 뭐 보정 속옷 같은 거 입는다고 뭐라 하는 건 그건 생긴 걸로 뭐라 하는 게 그렇죠. 아니죠.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전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평생 살면서 가발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뎁다 빠르다. 이거 찾는 거 바로 띄워주네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스톡이 있어. 네. 왜 짤방 그 방 폴더 같은 거 있잖아. 있어. 거기서 바로 폴더 까봐요. 제일 먼저 잡혀가야 돼, 저 양반이. 어둠의 팬클럽. 정신이 하나도 없네. 처음. 자, 그럼 먼저 한동훈 대표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 4일이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고 대통령 육성 공개되고 나서 4일 동안 침묵을 했어요. 심지어 막 공개 일정 취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한데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지. 그게 이제 옛날 정치인 흉내낸 거지. 장고. 여의도 문법 안 쓰겠다고 하셨는데 신기한 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또 장고라고 보도를 해준 우리 언론들도 4일 장고 끝 입장 표명이라고 보도가 나왔던 바로 그 발언입니다.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읽어봐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근데 많이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그다음 말이 이제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명태균이라고 부르는데 혼자만 명모 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본인이 왜 죄송합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찌됐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사실은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내가 김영선을 단칼에 잘라낸 사람이야.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당한 것도 납니다. 그렇지. 내가 잘라냈지. 명태균하고 안 엮인 사람 누구? 나. 네. 그리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맞겠다. 참 그건 국민 맞겠다는 좋아요. 얘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그냥 망치게 두지 않겠다. 지금 요 맨 마지막 문장은 약간 네. 헷갈려요. 어떤 점이? 대통령이 망치지. 아 그러니까 나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야당 얘기를 하다 나온 얘기라 그치. 예, 야당을 향한 비난이긴 합니다. 이게 예. 그냥 한 줄로 특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내가 이게 또- 당 대표인 이상 이거 뭐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 뭐 네. 이 얘기하면서 특검 나온 얘기잖아. 탄핵을 통틀어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여전히 형님 편이에요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대신 사과는 이제 자아비대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본인이 대신 사과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 여기.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니까 현 정부의 이러한 아주 초대형급 논란에 대해서 뭐 총체적으로 사과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는 게 좀 그림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과한다고 말을 꺼내는 이유는 당시 당 대표 누구? 이준석. 이준석 의원 그리고 저 여론조사 누구와 이득을 봤어?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 엮여 있는 정치인들 누구야? 오세훈, 뭐 기타 나경원, 홍준표. 뭐 박완수 왜 지사 홍석천이 김진태 생각이 지사 나지?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제 못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음 넓은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저는 이 정도로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집권 여당이나 정부는 사과할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사과할 내용을 사과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 없는 사과인 거는 맞는 거고. 네. 나는 관련 없다. 이 네. 사태. 네. 이 부분이 일단 핵심적인 모티브고. 제일 크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특검은 안 하겠다. 대신 내가 제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받아라. 네. 이거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이건데 국민 걱정하는 부분이 뭐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이제 국민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게 말이라도 좀 되면은 네. 이해를 해주겠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국민 걱정하는 부분 이렇게까지 피해서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국민 눈높이랑 세트로 있는 건가 봐요. 세트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국민 눈높이, 국민 걱정. 뭔지는 얘기를 안 해. 네. 이게 이렇게까지 피할 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거든요. 네. 자기겠지. 내가 날아갈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죠, 사실은. 국민은 걱정하지 않죠. 화가 나지. 네. 그러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너무 센가? 이러면서 또 안 하겠지. 찍찍 고쳤구나 또. 그러니까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 이게 이제 최대한 굴린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굴린 말이 정치적 언어로서 굉장히 쓸모없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 쓸모없는 말을 굳이 이렇게 할까? 네. 차라리 피할 거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피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쨌든 말은 해야 되는데 되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라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또 그 와중에 멋있게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게는 나왔는데 네. 되게 쓸모 없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사과해라, 쇄신해라, 개각해라,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도입해라. 이게 이제 자기가 제시한 아니에요. 네. 지난번 독대 때 한 안 하고 똑같잖아. 똑같네. 네. 발언 나오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없잖아 대책에서. 네. 이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럼 여기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는 처음에 꺼냈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한 번 거절 당했던 거를 거절 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육성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거면 사실 좀 더 상식적으로 보면 세져야 되잖아요. 요구하는 그렇지. 게. 그렇죠. 이제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감각이 참 없는 게 이 정도면
그 정도 발언, 그 실제로 명태균 발언에 대한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 공개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 차라리 아무 말만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지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이 면박을 주잖아요. 그 이게 뒤에 넘기는 게 지금 없어서. 네. 넘겨주세요. 네, 한 칸 넘겨주세요. 이게 왜 없어졌지 근데? 피디님께서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제가 안 드렸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담담하게 본인의 잘못을. 그 출연자들 방송하고 있는데 네. 밥 먹으면서 채팅 치는 우리 피디님. 나는 봉우리가 이렇게 익혀서 넘길 줄 알았지. 내가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딱팔 닮만한 거리네. 내가 그럼 너무 루피인데 내가 고무고무팔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손에 감고 있는 그거 달심 그거 아니에요? 고무고무팔 너무 긴데. 예. 자, 윤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예, 뭐 이게 윤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 곧바로 직접적으로 반응을 내줬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대통령의 반응인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네.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얘기로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의 거고. 네. 물론 요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얘기지만 사과를 원래는 좀 원래 하겠다 하면서 이제 앞당겼잖아요. 네, 7일로. 네. 그 시기에 나온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짐작할 수 있죠. 어떤 말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네.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11월 4일 본인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한독 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입니다. 네.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다. 4대 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네. 재확인했습니다. 이거 오늘 얘기했죠, 언제? 네, 이거는 근데 이상하리만치 11월 4일 이날부터 오늘까지 거의 매일 얘기했어요. 네. 요 다음 날은 새마을운동 그랬어요. 지도자 협의회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이 4대 예, 개혁 얘기. 사실 다음 발언도 똑같이 계속 얘기합니다. 최근의 국제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말이 이제 하이라이트였죠.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너무 컸다. 대내외 위기에 맞서서 우리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 얘기도 오늘 포함해서 매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상하다. 나는 대통령이 쉬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치네요? 예? 아니 물난리가 나도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막 그러시더만요. 네. 그리고 순방도 꼬박꼬박 얼마나 많이 나가셨습니까? 아, 순방 또 일하러 가는 거지. 에이. 그 저기 A4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던데 뭐. 네, 뭐 거기 얹어드리자면 대통령 지각이 한동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오전에 출근한 적이 손에 꼽는다 그러던데. 네. 그럼 그동안 집에서 안 쉬고 뭐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집에서 뭐 명령이라도 받으시는 건가요? 집에서 국정을 논하시나? 뭐 그러면 인정. 네, 그렇다면 인정. 네. 네. 아무튼 이날 시정연설이 중요했었는데 그 오늘 기자회견에서 물론 언급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 네. 지금 4대 개혁론, 네.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 네. 그리고 네. 경제 위기. 뭐. 그다음에 경제 위기. 예. 이거 오늘 이제 반복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이걸 할 수 있고 이거를 하면은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이미 의료 개혁 하려다가 지금 오히려 벌집 쑤셔가지고 의료 대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걸 모른다라고 예.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 참모들의 생각인지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되게 줄기차게 이것을 얘기한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내용이 이것뿐이 없다는 거. 그건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네요.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뿐이 없는 거야. 예. 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면 네.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아 진짜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이른바 지지율도 회복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은 돌을 던지더라도 나를 믿어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진짜. 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이 4대 소위 이제 말하는 4대 개혁, 저는 이거 4대 개혁으로 보는 것도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4대 개혁이 뭐죠?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네. 네. 오, 봉우리도 안 해. 네. 아, 이 중에 이거 같은데? 조금이라도 진척된 게 뭐죠? 연금 개혁? 어쨌든 정부안을 내놨으니까. 되게 후회해졌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후회졌죠? 그게 뭐 된 게 뭐 있다고. 아는 아니,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연금 개혁이면은 저기 그럼- 봉우리가 카사노바다. 아유 잠깐. 그런 거 없는데? 그게 아니면 진척된 게 없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연금 개혁. 그냥 그나마라도 그냥 안이라도 낸 거. 노동 개혁은 안도 못 꺼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노동자만 때려잡았지. 주 120시간 괜히 얘기했다가. 어. 예. 그다음에 교육 개혁 뭐 했어요? 킬러 문항. 설마 AI 교과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힐러 문항 뭐 저거 때려잡은 거 말고 뭐 그래서 했냐고. 그래서 수능도 오히려 역대급 불수능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하고 교육 개혁은 자기들의 상조차도 안 내놨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손댄 게 의료 개혁이거든. 예. 완전히 조져놨죠. 예. 근데 그 의료 개혁이 이만큼 있다면 굳이 말하면 의대 정원 요만큼 건드린 거야. 네. 근데 생난리가 났네. 근데 부작용이 또 이만큼 생겨버렸지. 지금 사태 파악 능력이 되는 건가? 세계는 내놓지도 못했고 그나마 손댔다는 게 의료 개혁인데 지금 그래서 지지율 조사해 보면 그나마 긍정 평가 나오는 게 네. 의대 정원 그 늘린 네. 거 이거 그거 한 나와요. 그게 한 3명? 예. 한 외교 뭐 그런 게 한 6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다 잘한 데도 있고. 네, 그냥 다 잘한다고 2명. 예. 긍정 평가. 아주 못한다고 70몇 명이고. 긍정 평가가 지금 19%가 나오는데 지금. 이 4대 개혁을 줄창 얘기하는데 자기가 내놓은 게 없잖아. 네. 건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심각한 인지 능력의 저하거든요. 그것도 그런가 하면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건드려가지고 뭐라도 어쨌든 싸움이라도 나고 뭐라도 했으면 네, 네, 네. 그나마라도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게 이건데 지금 2년 반 지났거든. 어느 정부든 간에 개혁이 초기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유는 못해요. 못하죠. 이제 네. 기운 빠지기 시작하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거는. 근데 게다가 국회도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야당과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 만한 자세도 그러니까. 전혀 보여준 적이 없어. 음. 심지어 자기 당 대표도 안 만나. 진짜네.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따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담화의 기자회견 부분에 이걸 엄청나게 또 비중을 넣어놨어요. 맞아요. 또 많이. 관심 있는 건 앞에 부분인데 앞에 부분 최대한 줄이고 이제 결국 이걸 넣어놨는데 이 얘기하려고 이제 기자들 부른 거 아니에요? 또 네. 불렀다고 또 그 질문해. 외교안보 경제사회 분야.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이제 죽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이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심각한 사태 파악 능력의 저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내가 사법고시에 지금 8수 중인데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무모함인가요? 그거는 안 돼요. 비유하면. 진짜로 붙었잖아 그거는. 네, 구수 만에 붙었으니까. 네. 붙은 게 싫었구나. 근데 이 정도 되면 안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봉우리야 8수 다음에 9수야. 9수 다음에 붙었고. 이 정도 되면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무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되게 걱정되는 게 이건 진짜 걱정되는데 뭐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하고 협상하려면 협상하고 이 대상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걸 붙잡고 뭐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냥 계속 이 타이틀만 가져가고 이거 뒤에 숨어서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진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뭘까라고 본다면 이권 사업 같은 거 하시고 계시겠죠. 조금 나온 게 이제 결국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할까 말까 이런 얘기나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트럼프 당선되면서 다 나가리 된 거 아닙니까? 모르지 뭐 그야 이제 굳이 주겠다고 가서 싸두고 가는 거니까. 그 진짜 만약에 진짜 그럼 진짜 세상 천하의 바보 멍치 천치 진짜.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 같은 거는 꼭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거랑 또 시행령 바꿔가지고 법에 장난치는 거. 아까도 이제 그래서 담화에서 얘기한 게 어떻게 협상할 거냐 야당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바로 나온 게 그 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더니 법을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단 찾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까지. 야 이거는 대통령이 적어도 정책 발언을 하려면 최대한 국회를 설득해서
이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립 서비스라도 해야죠. 그렇죠. 실제로 안 하더라도. 바로 나온 게 네. 국회랑 다 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 국회 놈들 완전히 제껴버리고. 2년 반 동안 뭐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다 시행령 고쳐가지고 한 건데. 그렇지. 야. 지금 이런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될 때 무서웠던 게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제민주화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김종인 씨 끌어들이고 네. 그리고 전태일 열사 그 누이 동생 네. 찾아갔던 거 그거 하는 거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진심이구나. 진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되고 되고 싶구나. 네. 뭐든지 불사하는구나. 저런 권력 의지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제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야. 네. 자리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애초에 원래 생각이 없었다 쳐. 자기가 오늘도 여러 번 얘기한 게 내가 정치를 몰라서 네. 아직까지 모르시면 안 되죠. 그건 검사적 마인드인데 정치라고 하는 건 그냥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네. 여의도에서 하는 짓 입으로만 떠드는 것들. 네, 그거라고 생각하기니까 정치를 몰라서 이런 식의 얘기를 나오는 거고. 근데 요즘 트럼프도요. 사실 대선에서 자기가 될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당선됐을 때. 그 당선 소식 듣고 처음에 환호해야 되는데 한 20초 동안 멍 때렸어요. 진짜 내가 됐다고? 이러고 멍 때렸단 말이지. 그래도 트럼프는 뭐 했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가긴 했지만. 이민자 장벽 세우고 했죠. 그러니까 뭐 네. 했잖아. 네. 근데 이런 감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이제 임기의 분기점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이나 모든 세력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2년 반은 끝났고 이제 서서히 내려갈 2년 반이 앞으로 남아있다라는 자각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네. 해야죠.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한 게 맞다. 예,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예. 임기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도 했는데 예. 임기 전환의 의미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임기 전환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뒤따라야 될 말이 있잖아. 그렇지. 임기 후반기에서 이루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들이지만 예. 하면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근데 임기 초랑 똑같아. 예. 4대 개혁 끝까지 그냥. 응. 근데 그거 말고 딱히 하는 얘기도 없어 또. 그 임기 전환점 얘기를 오늘 여러 번 했어요. 많은 언론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주목했던 게 그 기자회견 초반 질문에서 아마 첫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라는 질문을 정말 했어요.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특히 좀 비판적으로 주목하는 게 이제 부인도 나가서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했다. 이 말을 대통령이 했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마저 부인이 시켜서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실제 곧장 나온 답변은 임기 전환점이었거든요. 맞아. 임기가 이제 전환점을 도니까 국민들 앞에서 존경을 표하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과도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이 당연히 우리는 최근에 대통령 부부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임기전환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기전환점이랑 그 뭐죠? 언론사 중역들이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몇 네, 개월 단위로. 그래서 내가 걔들 말 들어주는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죽어도 하기 싫으니까.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예. 자기가 끌려 나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예. 이거는 내 선택이다.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했나? 그 이른바 삥 뜯기면서 네네. 돈 뺏기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네. 얘기했던 제 어린 시절. 굉장히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거야. 나는 돈 뺏는 형한테 진짜 없어요 그랬는데. 뒤쳐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이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또 자존심이 있구나. 근데 그럴 거면 앞에 사과 퍼포먼스 왜 한 겁니까? 언론사들 찍어다가 저 움짤 만들려고 한 건가요? 그게 사과 퍼포먼스도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과도 아닌 거. 고개도 까딱하더만 누가 또 언론사는 다 90도 숙였대요. 네. 무슨 그게 90도야?
야 오늘 그거 사과 이렇게 허리 숙여 사... 원래 잘 안 되는 분 아닌가? 아.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아. 실제 조건상 불가능합니다. 네. 아우 그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내가 꺼내려고 했던 얘기를 못 꺼내겠다. 아니 그거 사과 이게 허리 숙이는 퍼포먼스 나오니까 바로 문화일보가 부인을 위해 2번 고개 숙인 대통령. 야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랬다면 진짜 대단한 저게 90도라고? 저게 90도야? 이거 야, 약간 수학 시간에 뭐 배웠냐? 그 프리스탑인지 그런 것 같다. 아, 핸드폰 프리스탑인지. 아, 이 노트북처럼 프리스탑인지. 프리스탑인지. 야, 90도 사과랜다 저게. 네. 아. 그래서 주된 기자회견 내용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기자회견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구나. 예. 이제 들어왔어. 일단은 들어갑니다. 대국민 담화를 먼저 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과라고 하고 있는 그 발언입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방금 그 25도가 나온 겁니다. 네. 네. 저 이거 보면서 저게 다구나. 네. 그러니까 생각은 했지만 정말 저게 다구나. 네. 조금이라도 약간 직접적인 말은 정말 안 하잖아요. 네. 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네.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 네. 그러니까 불편, 염려, 예. 걱정 이런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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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고 염려를 드려서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과 잘하는 일본인들이나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 거고 그쵸. 그냥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정도의 이제 수준인 거잖아요. 네. 저게 내 인식 같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말이야. 저조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요 부분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한동훈 대표랑 워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래 지금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사태를 접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나 이게 똑같은 인식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 한동훈은 자기가 다른 척하지만 그러니까 검사로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인을 바라봤던 거고 똑같은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는 끌려나서 이제 사과를 싣고 싶진 않지만 예. 굳이 사과를 한다면 불편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불편과 염려요. 미안한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편과 염려로 사과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죄값을 받아야죠. 오늘 대통령 얘기 속에서도 있었잖아요. 무슨 사법적인 행위를 하는 네. 건데 그게 되게 위헌적인 거고. 예. 뭐, 뭐 상권 보기 거기서는 또 엄청나게 눈이 반짝반짝해서 뭐 네. 얘기를 해요. 네. 특검은 사법적 행동인데 야당이 낸 거는 정치적 선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 네. 근데 그것도 적어도 그게 자기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반짝반짝하면서 얘기하거든. 네. 근데 오늘 전반부는 진짜 내내 거의 이런 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놓은 거 읽는 거 외에는. 근데 적어놓은 글조차도 되게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지 않아 사실 기분 나쁘지.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일견 이해도 가는 게 왜냐면 구체적인 사항을 인정해 버리면 이 검사 본능으로 이거 범죄 사실 인정인데 예. 자백이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 더 과도하게 막았을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제 주변의 일로 주변에 몇 명이나 된다고? 주변에 뭐 정진석? 아니, 아무리 추상화를 시켜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 네. 아휴, 깝깝하다. 진짜. 괜히 딸려 들어간 보좌관들 어떡하라고? 맞아. 주변에 어디를 얘기하는가? 뭐 용산구? 아니면 자기 집안? 네. 거기 오히려 자기 집안 이제 친가 쪽 네. 친가 쪽. 약간 억울할 걸? 억울하죠. 친가 쪽. 주간이라 그러면 친가 쪽은 그치. 억울하지. 그쪽은 딱히 사고 친 게 없어 지금까지. 아 그러네. 주변이라고 우리가 친가를 깜빡 잊고 있었네. 너무 부인 쪽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네 진짜 친가 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주변의 일 이런 표현으로 그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게 사과의 어떤 형식이냐. 나중에 어떤 기자가 이제 비교적 잘 질문한 내용도 있었는데 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네. 예, 전반적으로 이건 사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고개 숙였다고 사과도 아니고. 네. 이건 사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끌려는 나왔는데 네. 내 의도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불편도 아니고 염려 끼칠 일도 아니지만 당신들이 불편해하네. 그랬다면 당신들이 걱정을 하네. 네. 아이고 미안하네. 아 이거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제가 만들어낸 유행어인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상황이 내가 미안해지도록 됐다라는 말이잖아. 내가 미안합니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뭔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 아, 뭐 그쪽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미안하겠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지금. 예. 미안했습니다. 요새 이거 무슨 씨. 근데 예? 장본인이니까 무슨 심리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셨어요. 네. 예. 사과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사과하기 싫은데 이 얘기 가지고 길게 끌기 싫으니까 옛다 사과 먹고 떨어져라 할 때 쓰는 말이죠. 예. 다 예상은 가능한데 그거 네.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롱이죠. 야, 앞으로 거역다님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네. 먹고 떨어져라의 네. 약간 강한 버전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실컷 밟아놓고 제가 말이 좀 심했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요거까지는 했으니까 더 이상 나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잖아. 예, 예, 예. 대통령 똑같네. 제가 적어도 심리는. 예. 심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최근에 제가 그런 말 잘 안 썼지 않습니까? 안 썼습니다. 발전하고 있다. 사람이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예. 예. 미안하게 됐어. 아니 진짜로 폴더를 가지고 계시네. 예. PD님이 예. 즉각 나와요 사진이. 아.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룬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예, 하죠. 사실 중원부원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고개 숙여 사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임기 반환점이다. 예.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이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사과예요, 감사예요,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뭘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오나 봐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존경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이니까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부른 건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녹취록 안 터졌으면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네,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감사를 한다. 감사 왜 나오지? 그러니까 요새 지지율이 19%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지?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뭐 사과도 지금 사과의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예. 감사도 감사의 내용을 얘기 안 네. 하잖아요.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네. 네. 뭘 감사한다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지금 국민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다. 이건 내가 존중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해주는 건 남자다운 일이야. 아 약간 그런 마인드구나. 뭐 이런 거지. 나는 잘못 없는데 너네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내 남자답게 존중해 줄게. 뭐 이런 거구나. 내가 니들 별거 아닌 거 알지만 네. 그래도 국민이니까 네. 존중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고맙다 아주 그냥. 그거를 감사라는 말하고 연결시킨 거잖아. 감사를 뭘 하고 있는지 일단 모르겠어. 네. 그리고 사과도 당연히 그 내용이 없는 거고. 야. 네. 이게 말을 약간 줄여놓긴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네. 말할 예, 때. 예. 아 이게 저는 사과의 대상과 내용만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사와 존경의 대상과 내용도 없었네 오늘. 네. 추수감사절이라 그렇다고. 누구야? 저는 그거는 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프랑스였으면, 네. 응? 지금 막 진짜 막 다 나서 다 때려 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제가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네. 아직 저를 대통령 자리에 남겨주신 네. 건 정말 감사하다. 그럼 나 진짜 야 그래도 대통령이 생각은 있다. 그랬어요. 생각은 있네. 그래도 뭔가 현실 파악은 하고 있네. 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냥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들어간 거지 뭐. 자 아이고야.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 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 되게 사실 이것도 처음에 그 대변인이 이거 나눌 때도 난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냥 쫙 하고 풀어야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걸 굳이 분야를 나누기 때.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면서 토론 아니죠? 무제한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 분야를 나눴어. 그럼 무제한이 처음부터 아닌 거잖아요. 문제는 아니지. 무제한을 하더라도 뭐 분야를 나눌 수 있겠지만 분야를 애초에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기자들이 모이게 되고 자신이 사과하는 어떤 상태를 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가 현재 의혹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뭔가 뭐든 다 답변하기 때문에 원래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말할 때 긴급 기자회견을 채택한 게 궁금한 내용, 걱정하시는 내용 다 답변 드리겠다고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네. 설명드리겠다고. 네. 예. 지금 솔직히 뭐 국방 어떻게 할지 외교 어떻게 할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안 궁금하죠. 예. 물론 하나 궁금한 거 우크라이나에 진짜 보낼 보낼 건지. 건가 이거 네. 하나 빼고는 별로 궁금한 거 없어.
지금은 아리백 뭔지 아시는지는 살짝 궁금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물어봐도 모를 테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궁금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분야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런 식으로 다 허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자들이 그거를 내가 볼 땐 타협해 줬다고 봐.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것도 쇼잉이라고 봐.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비슷한 질문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제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대통령이 그 생각을 떠올렸을 리는 없고 그렇지. 철저한 각본이다. 이거. 각본이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계속 넘기잖아요. 말할 네. 때 넘기는 건 이해가 가. 일부러 네. 프롬프트 안 쓴 거거든. 맞아. 왜 진실해 보이려고 준비한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내용 중에 저는 이게 뭘 보고 읽고 뭘 즉석에서 얘기했는지는 잘 구별은 안 가는데 나중에 말은 좀 즉석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애초에 특히나 이 명태균 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노트를 계속 봤어요. 계속 정해진 봅니다.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질문 내용도 정해줬고 순서도 정해줬고 기자도 미리 다 정해놨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안 정해진 방식으로 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쪽. 네. 이거야 어차피 할 얘기 뻔한 거.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자기가 봐도 약간 쫄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뭔가가 몰릴 것 같은 데에 대해서는 정해놨어. 그렇지 않고 노트로 넘기면서 할 이유도 없을 전혀 뿐더러.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횡설수설했냐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사전 연습을 하는 것조차 암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말이 중언부언해지고 막 쓸데없이 막 길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감정적 반응도 나죠. 예, 막판에 예. 가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울컥해가지고 막 더 말을 해버린 거죠. 약속된 것보다. 그러니까 약속대로는 짜놓고 본인이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궁금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내용들 보면 네. 먼저 곧바로 나온 질문이 정말로 명태균 씨랑은 대선 이후에 연락을 끊었느냐 네. 해명이 그렇게 나왔었다가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만약에 녹음이 또 공개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또 공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문은 답변도 안 했어요. 했습니다. 답변도 안 했고 네. 연락 여부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 후에 연락이 오긴 왔는데 전화번호 지우고 텔레그램에 이름이 남아있어서 온 건지 텔레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스탑. 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화번호 지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 모른다는 얘기는 전화로 왔으면 전화번호 못 외웠을 테니까 왔어도 온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왔을 때만 이게 명태균이네라고 그렇죠. 알았을 텔레그램에 이름이 뜨니까. 예. 네. 벌써 여기서부터 거짓말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것 그렇지. 같아요. 나 그거 잘 기억 안 나는 일이야. 아무튼 텔레로 온 근데 건지 텔레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는 왜 중요할까요? 본인은 전화번호를 지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통화를 안 했다. 통화는 안 했다. 텔레그램으로 축하 메시지 정도 왔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분은 네. 전화번호로 전화 온 게 통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온 거는 통화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텔레로는 통화라고 생각 안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아. SNS로도 통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락이라는 게 네. 전화번호를 띠띠띠띠띠띠 눌러서 또르륵 여보세요 해야 전화구나. 그렇지. 그래야 전화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예. 난 이 사람하고 연락을 끊은 거야 그게. 내가 전화번호를 지운 게 네. 연락을 끊은 거고 네. 텔레로 왔으면 통화는 안 한 거야. 이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 두 개 섞어가지고 텔레폰이라고 하시던데. 맞아. 그 일부러 지웠는데 그 텔레폰은. 텔레폰 안 지웠네 나. 이분에게 있어서 연락이란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텔레폰이군요. 그렇죠. 예. 설마 텔레그램이랑 텔레폰을 구분 못하는 건 아닐 거고. 그냥 말하다 보니까 섞인 거고. 네, 말하다 보니까 섞였을 테고. 아무튼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얘기 잘 안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메시지 앱이라고 하든지. 텔레그램 썼으니까 옛날에 체리 따봉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예, 여러 군데서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고 네. 통화도 분명히 한 거야. 그렇죠. 예. 예. 했는데 통신 기록만 안 남았으면 되거든. 네. 통신사에만 안 네. 남으면 되거든. 맞아. 근데 핸드폰 까면 물론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비화폰, 네. 비화폰을 압수수색할 리는 없지만 휴대폰 까면은 텔레그램 전화 기록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고 모르지. 적어도 통신 기록상으로 나하고 옛날에 수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전화국에 남느냐 안 남느냐가 그치. 너무 중요한 거구나 지금.
아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나는 그냥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 굳이 왜 저거를 이렇게 나눠서 뭐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지국에 기록 안 남았을 걸 뭐 요 정도 얘기군요 그렇지, 지금.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대변인 탓을 합니다. 갑자기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세히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뭐가 말하기 어렵습니까? 예? 경선 뒷부분 이후엔 사실상 연락 안 했다고 말한 거.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한 적 없고 대변인도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치, 어쩔 수 없었다. 예. 대변인이 애가 머리가 좀 멍청해서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다. 그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게 뭐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건데 그게 잘못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진짜. 근데 취지라는 말을 2번인가 썼어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난 오늘 소담수담에서 취지를 다룰까 그랬어. 근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요런 취지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핵심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도 전화를 받고 연락을 했다는 거는 경선에 단절했습니다. 랑은 너무 다른데? 그거를 근데 그런 취지라고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고 이 사람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취지가 무슨 뜻으로 써요?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잘 안 씁니다. 난 그런 취지로 말 안 해. 여긴 잘 안 써. 다 얘기해. 취지 보통 이럴 때 쓰죠. 제 취지는 그냥 우리 만나서 일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저녁이나 함께 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제 취지 아시겠어요? 그 너무 이런 왜곡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의도, 내 의도, 내 포장의 본심. 의도든 내 원래 본심이든 간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의도, 뭐 네. 본심. 네. 정확히 하면 본 뜻이죠. 본 뜻. 본 뜻, 원래 뜻. 그러니까 표현된 바가 아닌, 그러니까 취지라고 하는 거는 표현된 바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의도했던 뜻, 담으려고 했던 뜻은 이겁니다라고 할 때 취지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맥락이고 원래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나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면 야 너 요즘 걔 보니까 좀 말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는 걱정하는 걸 담아서 뜻을 얘기한 건데 얘가 마르기는요. 저는 요즘 근육 좀 붙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제가 마르든 살찌든 무슨 상관이세요? 왜 외모를 가지고 지적을 해요? 그렇지. 또 이렇게 받아들였다. 나의 취지는 걱정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도와 본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말에는 똑같이 안 담길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의도나 본뜻은 뭐였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취지 속에는 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까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나는 고맙다고, 그러니까 수고했다도 아니고 이렇게 나 걱정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연락을 받아준 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취지 대변인이 그리고 대변인이 언론에 밝힌 취지 두 가지에서 다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내 본뜻은 무엇이고 대변인이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 전달하고자 했던 본뜻이 뭐였겠느냐.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습니다. 설명해야 돼요? 네. 취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냥 제가 이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대변인은 연락을 경선 후에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의 취지는 어떤 이 연락을 통해서 명태균과 어떤 긴밀한 연락이 오고 간 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나는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은 그게 아니라 아예 연락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네. 이것도 근데 대변인이 먼저 나와서 그런 연락을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녹취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취지는 그게 아니라 좋은 일로 전화 왔길래 축하 전화 정도 받아준 건데 대변인이 내 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취지로 얘기를 했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의 마음에 이제 들어간 거고. 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갔나? 그렇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표현한 게 대변인이 조금 내 취지를 약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대변인이 말한 취지를 다른 애들이 못 알아들은 것도 있어.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국민과 언론 탓을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설명을 되게 길게 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네, 말도 안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는데 뭐 밖에 매정하게 끊어버릴 수도 없고 자기 우리 나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잘 되라고 그냥 이렇게 또 얘기는 했죠. 뭐 근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왔다고 했대. 말이 돼 이게? 이게 보통 말을 그렇게 줄여요? 어? 아니 59분 얘기하시는 분이 말을 왜? 그러니까 뭐 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 의사가 네. 그 남편이 이제 진찰 받고 난 다음에 부인이 들어가서 걱정할까봐 이제 들어줬더니 아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되게 좋은 식품으로만 잘해서 조미료 이런 거 넣지 말고 정말 맛있게 잘 조리해가지고 대접해야 된다고 길게 설명을 한 거야. 나왔더니 와이프가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랬어라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 부인이 당신 죽는데. 귀찮은 거거든. 아니 이런 정도의 그 건너뛰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곡해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의도의 곡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게 취지가 살짝 잘못 전달한 수준이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연락이 없었다. 연락을 끊었다. 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아무리 취지라도? 그렇죠. 그렇죠. 취지의 수준을 넘어선 거. 연락이 오긴 왔는데 일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라는 걸 연락이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소통될 수 없는 형태의 그러니까. 정보거든요. 서로 굉장히 다른 정보야. 근데 이거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죠. 수준을 넘어선 거죠. 네. 봉우리가 뭐 내가래 나가서 뭐 쥐꼬리만큼 받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봉우리 무료 봉사한다면서요? 이거는 곡해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쥐꼬리만큼 받지 않습니다. 예, 쥐꼬리만큼 받지 않아요. 아,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자, 예. 그렇구나. 저는 그런 취지는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네. 대통령처럼. 아니 그 우리 거업님의 취지는 네.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 이렇게 되는 이거 거야. 우리 취지를 시청자들이 잘못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구만. 예.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시청자 탓을 한 거잖아.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이게 가관인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취지가 잘못 오해를 쌓게 만들었느냐. 그 별로 중요한 대화가 아니고 원래 대선 끝나고 나면 고맙다 도와준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그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래서 본인도 좀 섭섭해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말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퉁을 쳐버렸죠. 네. 그 좋은 말이라는 게 야 이번에는 내가 김영선이 넣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에서 말이 많네. 이게 좋은 말 해준 그러니까 거야? 이게 당선 감사 인사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지만 뭐 기대한 대로 될 리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취지가 곡해됐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좋은 말씀이라고 한 게 네. 당에서 말이 맞냐는 거냐고. 근데 그 질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당에 예, 그러니까 콕 집어- 요 말 예. 당신이 한 말 요게 당신이 한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고. 예. 그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봤으면 물어봐야지. 이게 안 나오더라고. 물론 물어보면 바로 재떨이 날라오겠지. 그거 안 나오게 각본을 짜놨는데 나올 리가 있나? 아마 MBC, JTBC한테 그 질문 기회가 안 간 이유가 그렇게 물어볼까봐. 그럴까봐. 예. 어.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늘 자신의 취지가 곡해되는 게 그 열받으면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해야지. 그렇지. 요때 요 말이 그 취지입니까? 네. 라고. 예. 그 당에서 말이 많네. 이게 그냥 좋은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어. 예. 그냥 받아준 겁니까? 음. 근데 실제로 김영선은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대통령 발언을 읽어드릴게요. 음. 어쨌든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게 좀 뭐하고 네. 본인 명태균 씨도 섭섭했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다. 박절에 이어서 요렇게 매정 얘기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박절하게라는 표현 안 써서 그나마 다행인 건가? 음. 예, 오늘 매정하게라는 표현도 좀 자주 나왔어요. 네. 원래 그 단어를 잘 생각 안 나고 단어 쓰는 게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날 떠오르는 단어만 계속 써. 맞습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예. 매정하게 감사 존경. 예. 그냥 몇 가지 그 되게 퉁치는 말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써.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단어, 있어 보이는 단어. 그래서 뭐 어그레시브하게 뭐 정책을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그냥 어그레시브. 단어. 계속 볼까요? 예.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요거까지 제가 다 읽었고요. 예. 그 다음 질문은 아마 공천 개입 이제 요 기자가 조금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예. 지금 의혹이 3개다. 요약해 보면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창원 산단 개입인데 요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달라고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이게 질문을 했더니 네. 대통령이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공천 개입 말고 뭐? 맞아. 예.
세 개가 다 맞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는 식으로 예. 그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었지. 진짜로 기억이 안 났을까? 시간 끌라 그런 거 아닐까?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예. 싫으니까 안 들리지.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지금 질문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래놓고 네. 자 참고로 치매 증상 했을 때 그 인지 능력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단어 한 8개 정도 쭈르륵 얘기해놓고 순서대로 다시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근데 요 거기다 세 개 근데, 중에서 가장 길게 대답을 한 게 공천 개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몇 번 본 해명이긴 한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왔죠. 선거 문제는 재보궐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사실 미리 다 거의 정해져 있다. 그걸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하는 것처럼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고 공천심사위를 엄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당선인 시절 2달 동안 경호인들이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장차관과 차관급 인사와 인터뷰도 직접 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하는 그 재보궐 공천 갖고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인수위에서 진행하는 걸 보고받고 저는 고3 이상으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너무 바빴다.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나는 정진석인 걸로 알 정도로 바빴다.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가관이었는데 누굴 꼭 공천 줘라 얘기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에도 얘기한다고 그게 공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됐잖아요. 인수위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갖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아마 받아적기를 한 내용 가운데인 것 같은데 네. 그 차관급 인터뷰도 직접 했다 이게 아니라 장차관이나 차관급도 했고 그 자기가 직접 그쵸. 언론 인터뷰도 네, 하는 언론 거 인터뷰도 아니고. 하고 내가 인사도 하고 장차관급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네.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나는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랑 비슷하네. 뭐야 무슨 나- 말이야? 자,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말이 생각이 났지?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인수위 너무 바쁜데 내가 재보궐 공천 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했겠어? 그런데 할 수는 있어.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대. 공천 줘라 얘기할 내가 수 한 짓도 있대요.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지만 네, 할 수도 내가 있잖아. 했더라도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아, 식으로 가는 거죠. 그대로 공천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그냥 당선 축하 전화가 와서 감사해 인사만 한 거라며. 근데 왜 이렇게 또 길게 해명을 해요 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이 말은 왜 들어간 걸까요? 너무 그 정도로 바빠서 재보궐 공천에 내가 신경 쓸 이분이 줄을- 굉장히 민주적인 분이에요. 응? 경호원이 지나면 어유 당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제가 좀 열심히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격이 없이 대화하시는 분이구나. 되게 소탈. 근데 왜 오늘 정혜전 대변인한테 반말해? 경원이 아니니까. 경호원은 싸움 잘하죠. 그래서 김용현 그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싸움 잘하게 생겼어. 예. 질 것 같아. 맞네. 맞아.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얘기 들으면 여기서부터 진짜 되게 좀 거의 이게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예, 퓨즈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변명도 변명이지만 네. 그냥 왜 그 나이 드신 분들 네. 술 드시고 네. 얘기하다 보면 네.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섞어 버리시는 분들 있어요. 네. 딱 그 투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가서 간다 하지만 사실 그 새끼도 잘못했었지. 안에다가 막 아까 과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거거든. 네. 옛날에 말이야 다 개입했었다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자기는 안 했다고. 네. 했잖아. 근데 통화 녹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것도 웃겨.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꼭 누구 공천 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얘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도 그랬다. 근데 과거에 그러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거든요. 본인이 수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게 다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 당선인 신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아이고. 근데 본인 지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은 나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이제 이 부분부터는 아마 네. 여기서 이제 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안드로이드로 날아갔죠. 이 제일 중요한데 네. 아까 이제 이봉 활동가 잘 지적했듯이 그냥 사실은 애초에 원인 무효. 네. 명태균하고 통화한 건 공천 개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냥 매정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수고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설명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얘기 안 해야 되잖아 네. 그럼.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까? 네. 말은 안 되지만
이것도 혹시 나중에 이제 법정 다툼을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당선 후에 얘기했을지 그렇지 않았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임 이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공관위원장도 몰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외압을 행사할 만한 대상하게 한 건지. 왜냐하면 그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하면 안 나와요. 네, 유죄가 법리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정진석한테 했다는 거야, 어문. 진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이렇게 중언부언했다고? 이거 이번에 거기 김영선 꽂아줘라 이 얘기를 나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고 정진석한테 했다. 근데 굳이 말하면 정진석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비서실장이니까 옆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외압 좀 했던가? 뭐 거의 그 내용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좀 얘기 좀 해보쇼. 야, 대박. 내가 당신한테 뭐 좀 전화했던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투로 얘기한 거야. 이 내용을 보면. 와. 그랬더니 정진석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윤상현이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바빠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나름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의미는 이해가 가죠, 그게. 근데 그 그림이 이해는 너무 왜 추레하다. 그런지 이해가 가. 이유는 있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공천 개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서 내 기억엔 없는데 내가 했던가? 근데 옆에 보니까 정진석 지나가네? 이거 와봐요. 당신 공관위원장이었잖아. 저 아니었는데요? 내가 혹시 전화 좀 했던가? 그랬더니 아닌데요? 윤상현인데요? 그래? 내가 이것조차 모르네? 왜? 난 당선인 때 바빴거든. 경호인이 생각나네? 경호인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 내가 바빴지. 끝? 이거야. 그러면은 누구 공천 줘라 얘기할 수도 있지. 이건 또 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문제 이것도 다 안 통하면 그렇지. 다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어. 여기서도 약간 억울한 게 올라온 거야. 아니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거는. 이거 술 취한 할아버지다. 솔직히 내가 안 했지만 얘기할 수도 있지. 이게 뭐 문제야? 예를 들면은 뭐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때 뭐 무슨 얘기한 거 가지고 막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그러면 나 그때 그렇게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화가 나. 내가 왜 이걸 변방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 왜 남의 집안의 간섭이야? 내가 욕할 수도 있지. 욕은 안 했지만 이 얘기거든. 나는 거기서 그 마누라 만난 적이 없어. 만날 수도 있지. 거기까지 왜 가요 또? 오늘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셔. 교수님 표정이 어두워졌어.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막 허물리면 안 돼.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뭔가 그런 걸로 가요. 직관적이잖아. 난 직관적인 걸 추구하는 자꾸 사람이야. 치정으로 갑니까?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들어.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 원래 모든 방송엔 다 역추진 로켓이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게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 있고 그래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따져들면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푸는 방식은 정신없는 수정백이야. 그 동네 어구에서 탁주 좀 드시고 막 자기 와이프랑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틱틱 여기서 떠오르는 큐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 나는 이걸 애드립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즉석으로 이제 막 생각나는 거에 자꾸 끌려가거든요. 원래 이제 말을 조리 있게 못 하게 되면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나는 공관위원장도 몰랐고 공천 개입도 안 했고 이거는 정신이 없어서 그럴 시간도 없었고 하면 어때? 근데 안 했어. 하면 어때? 마지막이 너무 웃겨.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지만 나는 바빠서 그럴 틈도 없었고 안 그랬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거 진짜 술주정이다 근데. 보통 그런 방식의 화법은 술주정인데. 죄송한데 제가 같이 방송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좀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웃기려고 할 때 쓰는 말. 웃기려고 해요? 그게? 웃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자기의 뻔뻔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개그로 쓸 때 있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뭐였죠? 이게 이제 일부러 사실은 뒤에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거 별로 쓸데없는 것들은 빼고 정말로 문제가 됐던 현안 위주로 지금 뭐 얘기를 뽑아봤는데. 그다음 질문이 이제 대외 활동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모든 의혹은 국정 개입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대외 활동 중단하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 기자의 질문부터 이미 약간 프레임이 들어가 있지 않나. 마치 대외 활동 중단하면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쪽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기자가 질문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답도 좀 웃긴데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회의 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을 때 당신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거를 국정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에게도 대통령에 대해 해야 하는데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말들을 우회적으로 해서 부인이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싸우진 않으니까 그런 점이 있어. 여기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제가 그대로 받아 쓴 거라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를 치르고 국정도 욕 안 먹게 하게 하는 거를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중간의 말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본인이 국어사전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지를 이해해 보자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회의에서 너무 이렇게 참모들 혼낸다고 하니까 좀 부드럽게 하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역대 대통령들도 대통령 듣기 싫은 소리 했다. 자, 이것도 완전 딴소리인 게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지금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당신 좀 부드럽게 해요. 이 말했다고 우리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일단은 그 표현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게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말이 이상하죠?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치른 선거도 없어요. 치렀으면 그거는 안 돼.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법 위반이죠. 명확하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다. 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굳이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 말만으로 치면 그 말은 아니거든. 내가 볼 때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도 선거를 치르면 안 되는데 대통령과 함께 부인이 선거를 치른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 제가 볼 땐 이거는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어난 사실이 여기에 작동을 한 거야. 무의식중으로 나도 대통령 선거를 선거 뛰었고 부인도 같이 할 수 있지 뭐. 아니 근데 총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담회 엄청 많이 했잖아요.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선거 뛴 건 맞네. 선거 도와준 거라고. 선거 뛴 거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없을 뿐더러 이게 선거법상으로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탕에 깔지도 못한 채 그냥 얘기한 거야. 대통령 부인이면 대통령 도와서 뭐든 할 수 있지. 요게 이제 머릿속에 박히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하고 이제 쑥 하고 섞이면서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른다. 자기도 치르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 회의할 때 야단 많이 친다고 옆에서 뭐라 그런다. 그게 무슨 국정 개입이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회의할 때 야단 많이 친다고 뭐라 그런다. 회의를 보고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위험하네. 않아요? 맞아요. 물론 옆에서 들을 수도 있지. 대통령님이 보시면 뭐 정진성 그래서 또 나왔어. 고자질하는 거야 부인한테. 너 왜 굳이 고자질하지? 뭔가 보고를 일일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서 야 회의 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야단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한두 번이라도 했다면 이 얘기는 그 앞에 쌓인 회의를 직접 받거나 회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나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시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 왜 부인이 그걸 듣고 관여해? 그럼 국정 개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국정 개입을 실토해버렸네. 실토해버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다 자기를 방어한답시고 한 얘기가 사실과 겹쳐서 나타나면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 적어도 드러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실토하고 있다고.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바로 요 직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반영은 안 해놨지만 명태균하고 얘기했던 거 그거 이제 변명하면서 자기가 그 선거 때도 보면 옛날 그 전화 쓰던 거 있었는데. 맞네. 그거. 이게 보면 개인폰. 문자 메시지가 막 3,000통씩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어떤 거는 다 보지도 못하고 지우라 그런다고. 지우라 그런다고 누가 관리를 했을까? 근데 또 바로 반대되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중요하긴 하니까 또 일일이 답변도 한다고. 그걸 민심 수렴이라고 한다고. 민심 수렴이라고 한다고. 자기가 이 전화, 그러니까 비아폰이 아닌 자기 원래 개인 전화 번호를 유지한 거를 변명을 하면서 여기에 전화 걸려온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한 걸 변명한다고. 그게 민심 수렴이래. 그리고선 뭐 결정적인 거 얘기했어요? 밤에 자고 있으면 와이프가 그 문자에 다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핸드폰으로. 물론 그 당선인 때라고 당선인 일단 시절입니다. 친다고 쳐도 어쨌든 그거를 나는 너무 놀랐잖아. 그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진짜. 페이스 아이디 이런 거 없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다 공유되나? 적어도 김건희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내준다고? 말도 안 돼. 완벽한 타인? 어우 쉣. 제가 이거 와이프랑 같이 봤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쓱 보면서 네. 너 혹시 내가 잘 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자는 얼굴 페이스 아이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구나. 깔까?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네. 근데 농담처럼 했지만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가지고 일일이 답변하는데 그거를 되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해. 그게 변명이라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많은 그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왔다 갔던 카톡 메시지라든가 텔레그램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네. 여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예. 대통령이 아니라 예. 또는 여사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 있다. 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여사에게서 나온 이른바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보안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2자나 3자에 의해서 다뤄진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대통령 폰으로 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대통령이 대답해 준 그럼- 거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뭐 최상병 수사 외압이나 구명로비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너무 메시지가 다르게 나온다 이런 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는 아무래도 너무 생뚱맞은 거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영입설 뭐 이런 거, 양정철 영입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는 김건희 라인이다 막 이런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오늘 대통령 발언에서 실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게다가 이 사실을 천연서스럽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폰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걸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대신 대화를 나누는 걸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나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한 사람이네. 엄청 위험한 발언이라고. 근데 이거를 되게 변명이랍시 하고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위험한 발언, 아주 위험한 발언 몇 개 중에 요게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거지. 개인 폰 여전히 살아있다, 보안이 안 되는 아주 사적이고 비밀리로 통화하는 거죠, 사실은. 심지어 부인도 같이 살아있다, 그 개인 폰이. 심지어는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여사가 답변했다. 그 보안이 안 된 폰으로. 이게 정말 요게 충격적인 충격적인 대답. 내용. 이거 제일 하나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요 네. 부분에서 나왔어요. 아니 역대 대통령들이 괜히 개인 폰 안 썼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개인 폰 안 없앤 것도 변명하는 것도 진짜 웃겨. 번호를 내가 이 번호를 오래 써서 안 없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가 번호 없애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너무 부족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나온 거예요. 민심 수렴. 난 이것도 다 민심이라고 생각해서 수천 개를 하나씩 읽어본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또 나왔던 변명이 그거 있잖아요. 자기는 사실 되게 수시로 이제 이렇게 이러저런 전화를 써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다고. 네, 그러면서 네. 이 비화폰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화폰에서는 보안이 필요한 건 비화폰을 쓴대. 그리고 보안하고 상관없는 건 네. 그냥 일반 폰을 썼다는 그렇지. 거야. 자기 개인 휴대폰. 대통령이 말하는 것 중에 보안과 상관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예. 뭐 바퀴벌레는 다리가 6개야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말은 해도 되겠네. 보안이랑 상관없으니까. 아니 어쨌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폰을 써도 되는 내용과 네. 비화폰을 써야만 하는 내용이 자기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돼지 멍텅구리 같다. 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아 이건 말이 헛나온 겁니다. 네.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네, 말이 헛나온 겁니다. 위험하다는 예, 예. 취지입니다. 예, 예. 아, 일국의 보안이. 아니, 심지어 오늘 저녁에 뭐 먹냐 이것도 보안과 관련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대통령 식단도 사실 그럼 당연하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인식, 넌 이게 너무 처참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조언이랍시고 하는 것들도 문제 없고, 네. 자기 대신 전화를 보내는 것, 그러니까 전화를 진짜? 쓰는 것도 문제 없고, 예, 예. 그리고 자기 일반 폰을 이용해서 수시로 대화하는 게 민심 수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너무 대통령의 인식으로 처참하지 않아요? 그건 실제로 범죄적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꽉 틀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세상에 어떤 남편이 밤중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내 폰을 보고 있다. 그것도 당선인 신분인데 네. 검찰총장 시절에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심지어 내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걸 가만히 내비두는 남편이 어딨어요?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대통령 당선인 대신 얘기해 버리는 게 되잖아. 그렇지. 이게 무슨 SNS 계정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 SNS 계정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 집에서 여기 전화 이거 뭐야 비밀번호 26자리 걸어놓습니다. 거짓말. 진짠데?
못 푸는 때 있지 않아요? 오늘 방청객에서 첫 반응. 진짜? 제가 씨발 절대로 풀 수 없도록. 저는 그래서 이 전화 얘기할 때 개인 전화 얘기할 때 약간 저도 엄청 깜짝 놀라면서 범죄자들의 대포폰 같다는 느낌 확 드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대통령이 보안과 관리가 안 되는 비밀 소통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청탁이나 이런 게 들어올 통로를 열어놓는 것일 뿐더러 그럼요. 우리가 이미 그런 걸 확인했어요. 예를 그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발언이 약간 자백 비슷한 건데 최상병 순직 수사외압 당시에 바로 이 보안이 안 되는 개인 폰으로 개인 폰으로 장관과 실무자들에게 전화해서 그 수사외압과 박정훈 대령 혼내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확인이 돼버렸죠. 당연히 돼버렸죠. 진짜 대통령이 실토해버려. 나 개인 폰이 있다고. 예.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그때 버려요. 전화한 사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남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 경호원들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네. 대통령이 전화 걸면 전화도 받는다. 이것도 개인 전화 얘기할 때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자랑할 일이야? 아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자체로 당무 개입이거든요. 특정 의원들한테 내가 비밀리에 전화해서 부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막 뭐 와서 만나자고 하루 가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식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만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안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게 소탈하대. 그러니까 소탈이란 말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되게 열려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들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고 시원시원하게 그냥 벽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그 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거 물어보십시오. 나랑 통화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그거 잘. 통화한 사람들이 묵찔할 걸 지금. 오씨. 핸드폰 버려야 되겠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의원이랑 안 하고 초선 의원이라고 또 규정을 해줘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지금 또 약간 긴장하고 있겠죠. 초선 의원들 만나고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뭐 예산권 있으니까. 그렇죠. 나 거부권 있고. 그거와 관련된 얘기 개인 폰으로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네. 아 진짜. 와 인식이 응.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관계도 드러날 뿐더러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사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고 네. 대통령은 그거를 제어할 생각조차 없었다. 아. 오히려 니들이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거의 이런 태도야. 맞아. 내가 이렇게 열린 사람인데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그걸 잘못했다는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그렇지. 것 같다. 예. 아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선거도 치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자고 네. 성격이 이렇지 않았다면 네. 살살 긁어서 다투하게 만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사람. 조금만 긁으면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렇죠. 대통령은 격이도 없으시고 소탈하시고 오케이. 역시 그래서, 오케이 하십니다. 김영선 네. 공천할 때 그렇게 대하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했을 거라고. 대통령님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차마 매정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김영선 공천에 도움을 주신 거네요.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얘기할 사람이 이 사람. 아 그래서 그 개인 폰으로 초선 의원들한테 연판장 쓰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지. 술술 다 얘기할 거야. 술 한 잔 따라준 사람은 아마 더 잘할 거야. 옛날에 주진우 기자하고 친했을 것 같아. 아 그것도 딱 그 스타일이 맞아. 네. 맞아. 그런 거 잘하거든 주진우 기자가. 참 여러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막전막후에서 좀 대박 정말 너무 충격적인 실토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네. 개인 전화 관련. 사실 전 이걸로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분한테는 게임이 안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고 2년 반이 남았어. 정상적이었으면 끝났지. 끝났는데 뭐 버티면 되는 문제니까. 사실 정상적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네. 그 뒤에 것들은 뭐 저 점점 이제 그 어처구니 없음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서 네. 네. 안 들어간 몇 가지만 사람 살펴보죠. 올라갑니다. 예. 뭐 다른 얘기들은 뭐 오늘 매부쇼에서도 다뤘고 오늘 뭐 뉴스공장 하면 뭐 네그알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다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아이고. 우리가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이거 어느 순간일까? 왜 주먹 졌을까? 우크라이나? 그 얘기할 땐가? 그 포즈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주먹 포즈. 네, 주먹 포즈 같은 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놀랐던 게 이것도 여러 번. 맞아. 이거 여러 번 하더라. 맞아. 나 이거랑 네. 어깨 이렇게. 그러고 보면 참 제스처가 많은 대통령이에요. 네. 네. 이거 왜 하는 거겠어요. 한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게 되게 깡패 포즈거든, 솔직히. 깡패 형들이 딱 보면 동네 돌아다니면 이러잖아. 아, 이런 다음에 새끼 손가락으로 머리 이렇게 넘기고 이러잖아. 저 가운데 기도하는 건 왜 한 거지? 딥페이크 아니야? 나 저거 딥페이크. 딥페이크.
나는 기도에 불과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무튼 진짜 야. 색다른 대통령입니다, 진짜. 근데 저런 자세는 예. 기억이 없는데 진짜 기도를 했나 정말 그렇게? 이거 혹시 우리 채널 폭파시키려고 하는 PD님의 형, 방송 좀 늦게 끝낸다고 채널을 날리려 그러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개인 전화 얘기가 아주 길게 나왔는데 사실 이 대답이 나오게 된 질문 자체는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만 좀 소개를 그래.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그럭저럭 잘한 기자가 한 3명쯤 있었어요. 요 질문을 TV조선 기자가 했다는 점도 조금은 눈에 네. 띕니다. 질문은 되게 잘했는데 대답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엉망진창 대답이 나온 거예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사 관련 논란은 대외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 사적으로 연락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터진 거 아니냐. 그런 비공식 활동을 막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개인 전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런 대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서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네. 비공식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는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겠다. 네. 그러면서 순진한 사람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예, 부인이 순진한 면도 있죠. 죄송한데 대통령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건 싸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폭행이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이거 대답할 때는 그래서 개인 전화를 없앤다는 거야, 안 없앤다는 거야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개인 전화 없앤답니다. 근데 난 이거 증거 인멸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네. 아무튼 이거 이게 한강에 던지면 어떡하죠? 몇 명 대기시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을 몇 명 대기시켜 놓는다고 카바가 됩니까? 그게? 누가 위에서 핸드폰 던지면 바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밑 협상이야? 네. 물밑에서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튼 그분은- 질문은 좋았는데 대답이 이상한 그 개인 네. 전화 얘기가 나와버리고. 근데 물론 좋은 질문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 나는 제 질문을 하면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그러니까 게 그걸 못하게 한 것 애초에 같아요. 형식이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기자 한 사람당 한 번만 하게 뭔가 사전에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 질문 나올 만한 대답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대통령이 자체 제 질문 차단 기능이 있어요. 말을 횡소수설 해버려 맞아, 갖고 너무 길게 하더라.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를 모르게 만드는 버리는 이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말빨 세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말빨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 예. 자기의 말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이렇게 주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상대가 알아듣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아, 나는 개떡같이 말해도 저쪽에서 찰떡같이 알아들어 줄 네. 것이다. 그왜 어. you know what I mean 이때도지 아, 나 영화 대사 중에 제일 싫은 말이 그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그런 지위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야 이 사람. 원래 태도도 그렇지만 네. 그 압구정이라는 영화에서 마동석 씨가 그러거든요. 야, 형 뭔 말인지 알지? 아무 말도 안 해놓고 형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때리거든요. 잘하자. 아 그런 거구나. 아휴, 예. 야. 마지막 그 질문까지 그러면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한겨레 기자가 질문한 거고 특별법 결국 이번에도 재요구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또 엄청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마음이 아파도 얘기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가족은 수사해야지 잘못했으면 뭐 요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나오죠. 네. 그런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그런 나라는 없다. 그렇게 국회가 임명한 게 당신이었다고. 자기가 해놓고 그것도 야당이 임명한 게 당신이었다고 지금 뭐?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어떤 수사에 수사권 발동할 건지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지는 헌법의 기본 상권 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자기 전문 분야가 나 네. 또 신나가지고 이렇게 눈썹 찌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주먹 그 여기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거 있거든 이렇게 눈썹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찡그려지는 거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르르 떨면서 얘기하는 거 있거든. 비슷해. 야 이거 명예훼손가락이니까 이거. 야, 비슷하다. 네. 네. 진짜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만 좀 이렇게 비슷하겠다. 네. 약간 기억 니은 합쳐놓은 거 같아. 맞아. 네. 이렇게 이거 되게 이제 본심이 이제 거기서 나는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이건 내가 다 알아. 이런 태도인데
와 근데 문제는 네.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다. 이게 되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국 뭐, 사례 드는데 제가 솔직히 중간 치다 포기했어요. 미국 사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70년대 판례까지 얘기하던데요? 내가 아는 거 좀 있다 이거지 뭐. 아니 막-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불과 한 6, 7년 전에 자기가 그 특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사실 여러 번 떨었는지 알겠다니까. 아 이게 그것까지 진짜로. 아 이게 사실까지 가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럼.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저희 주변에 그 45년 애들 많았으니까. 예. 그 1차에는 잘 붙어. 1차는 이제 암기거든요. 아 암기니까 암기라서 그냥 쫙 다 풀고 2차에서 논술. 매번 떨어져. 써야 되니까. 논술이거든. 네, 써야 되니까. 네. 2차에서 계속 떨어진 거야. 1차에서 한 번 붙으면 2차 면제가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럼 2년 가요. 요거 4번 반복한 거야. 대단한 인간이다. 대단하다 진짜. 8번 그 2차를 떨어진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엔 2차는 사실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외운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걸 잘 조합할 줄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외운 건 있어. 음. 근데 하나도 안 맞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 아. 이게 법조 출신이라는 사람의 우리 대통령의 실력이야. 야, 뭐 아니 삼- 그리고 어떤 사건의 수사권을 발동할지 어떤 검사에게 사건 배당할지는 물론 검찰총장 또는 지검장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그게 행정권의 권한에 속한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애초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이제 특검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거를 싶은 이제 살을 붙여서 만들어냈는데 애초에 그 뼈대가 틀렸거든.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외운 거 엮어 놓은 거. 네. 그러니 떨어지지. 차를. 아니 근데 되게 웃긴다. 그 사법고시 논술 쓰는데 아 법적으로 공천 개입은 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지 좀 대통령이 논술에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8번 떨어지는 거야. 아니, 너무 웃긴다 그렇게 근데 상상하니까. 교수님 이제 이쯤 되면 왜 떨어졌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붙은 걸까요? 시험 문제가 마침 네. 준비한 답안이 나올 수. 족보 논술도 엄청 준비합니다. 족보가 있으니까 그걸 딱 외웠는데 네. 그 족보대로 시험이 나왔나? 예상 문제에서 예상 문제에 맞게 다 답 쓰거든요. 이거 연습해요. 아, 아 그럼 그 논리를 통으로 외워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 문제 야 사법고시 시험 문제를 가지고 가차를 한 거네. 그러니까 9번을 했구나. 그렇지 확률상. 그렇지. 와 대박이다. 이 와 끈기는 인정해줘야 되겠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 특검 쪽도 오늘 어차피 길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길게 얘기를 했어. 특검 쪽 이거 대답할 때. 아 깜짝 놀랐잖아. 엄청 길게 얘기했어. 길게 하기로 해가지고 본인이 오래 한다. 시사 번역기 못 맞히겠다. 알고. 더 할까? 아니 나는 안 돼. 막차 타야 돼. 네, 그래서 마무리까지만 이제 하면 예. 그 뒤에 부분이 왜 못한다는 거예요, 특검을. 이것도 이제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해요. 전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잖아. 근데 기소 안 했잖아. 일사부재리야. 근데 일사부재리 원래 재판에서만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 얘기합니다. 네. 이게 재판 가서만 하는 거지만 수사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왜? 거 가지고 또 털면 인권 유린이야. 요래서 이제 특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검찰 출청할 때 인권 유린 겁나 했군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말이 이거잖아. 이게 걸작이에요. 이러니까 2차 떨어지지. 특검도 사법 업무다. 그런데 이건 사법이 아니라 정치 선동. 예, 야당의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예. 문장 하나하나가 틀려요. 아니 특검은 그리고 애초에 국회에서 하는 건데 국회에서 하는 건데 왜 그게 사법? 굳이 말하면 검찰은 행정행위거든요. 근데 네. 사법행정이에요. 사법행정.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에 대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내재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은 원래 행정인데 예. 다만 특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회가 그 행정 권한을 대신하는 거라고. 근데 물론 국회가 직접 할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을 하죠. 추천. 특검을 추천해서 결정이 되면 특검에게 그게 완전히 위임이 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검찰에서는 파견 검사를 내주는 거야. 네. 다시 말해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게 해주는 거지. 네.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행정행위거든요. 네. 거기서 일단 틀렸어. 네. 그런데 이건 사법이 아니라 행정행위다 이랬으면 맞을 텐데. 네. 정치 선동이야. 정치 선동이래. 네. 네.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짧은 두 문장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그럼 본인도 특검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선동에 선두에 섰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예. 이런 사법적 그 문제가 포함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특검이 하는 부분을 네. 국회가 자신의 주도로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건
과도한 정치 선동이다. 아. 이러면 그나마라도 말이 돼. 거대 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건 네. 자칫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개소리지만 말은 되네요. 그런데 예. 명사하고 명사만 연결시키니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머릿속에 몇 개 포인트만 있고 포인트를 대충 연결하는 거야. 예.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도 주술이 안 맞아요. 참 신기한 분이야. 아니 어떻게 문장에 주술이 안 맞지? 아,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봐봐. 수백 명이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고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수사하는데 수사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 털고 간 걸 사실상의 일사부재를 적용한다. 이거 제가 받아 쓰는 과정에서 몇 개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공훈이의 문제. 이거는 너 임마! 근데 말을 거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취지를 오늘 취지 자주 나오네. 원래 재판할 때만 적용되는 게 판결할 때 적용되는 게 이제 일사부재인데 검사 수사할 때도 그거를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걸 또 털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또 턴다고 하면 그거는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예. 지가 맨날 했던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본인은 직업적 인권 유린자예요. 네? 이게 뭐야?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검사 시절에 잘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탈탈 터는 거 잘했다고 또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 별건에 별건을 해가지고 떤데 또- 어떻게든 떤데 또? 턴데 또 털고, 또 털고. 네. 네. 여기 안 털리면 다른데 털고 네. 그리고 뭐 주변 가족 털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인질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야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 정말 진짜 기자회견을 총 1시간 20분 했습니다. 1시간 20분 했죠. 네. 네, 우리도 1시간 20분 했습니다. 네. 그만해야 돼. 심지어 우리는 몇 개 발언만 한 거예요. 몇 개 발언. 네. 아 힘들어. 아 진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뭐 어려운 문자를 많이 써서 아니면 뭐 언어의 구사가 너무 다채로워서 해석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일단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인물의 이름을 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종류의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대통령님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전에도 이제 가끔 기자들 중에나 정치인들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이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되게 호탕하고 잘 호방하고 챙겨주고 네. 그렇다고. 내 사람 잘 챙기고 네. 그리고 기자들이 원래 그런 검사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긁으면 잘 나오고 이러는 거 툭툭 털어주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대통령한테 기본적으로 있는 성품이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는 거야. 그 인간들로 지금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의 대통령 담화를 하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죠. 나가서 이건 사과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고개 숙이는 모습이라도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 건데 그다음에 뭐냐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 안 하는 거거든. 뭘 사과해야 된다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마 분명히 그랬어요. 대통령 파이팅. 분명히 이랬을 거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짜로 막 소탕하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아마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질질 끌리진 않을 것 같다.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대박이다 진짜. 나는 진짜 그 아수라에 나왔던 황정민 캐릭터가 굉장히 과장된 캐릭터인 줄 알았거든. 아수라의 황정민이 회의에서 더럽게 재미없는 농담 하나 던져놓고 자기 보좌관한테 물어봐요. 아까 내 개그 어땠어요? 보좌관이 아유 우리 시장님 유머에 다들 빵 터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저걸- 죽어.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야 저렇게 얘기 좀 저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과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 감사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라는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다 실토해버린 네. 자기 부인에 관련된 거,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기 전화 쓰는 일에 관련된 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 장. 나는 숨기는 게 없다고. 나는 숨기는 게 없어. 와.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을 하고 있고 그 사고 방식을 뒷받침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꽉 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소탈하게 말하는 게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고 내 내추럴한 모습을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거다라는 네.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네요. 네. 아, 되게 신기하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심지어는 그 장성철 소장 이런 사람들도 절대 사과 안 한다. 왜냐하면 사과하는 순간 지금까지 나온 범죄 의혹이 사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자백이 돼버리니까 절대 사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약간 자백이 다. 사과는 안 하는데 자백은. 그러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자백이 됐어 네. 지금. 야, 그럼 이거 아예 그냥 작정하고 한 3명이 그거줬으면 진짜 다 얘기했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제 질문을 못하게 한 것 같아.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제대로 짚어가지고 얘기하면 화내는 사람이니까 네. 제대로 짚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야 돼. 아, 그러면 술술 말할 거. 맞다이로 들어갈 게 아니라 옆을 이렇게 싹싹 긁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이거 있잖아 잘한다. 잘한다. 막 춤추고 있고. 그 피디님 그 짤 나오죠. 네, 그 짤, 되게 유명한 짤이죠. 강아지가 스핀 돌고 있는 짤이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지난 8월 기자회견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네, 네. 근데 마지막 부산일보 기자가 정말 좋은 질문했습니다. 요거는 소개해드려요. 저 강아지 뭐지? 이게 잘한다 짤이라고. 네. 잘한다. 혼신의 댄스를 지. 야, 우리 강아지 진짜. 아, 나 순간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저런 짤이 있구나. 네, 저건 이제 사실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왜곡된 사진이에요. 강아지 몸은 저렇게까지 비지 않습니다. 야, 아니 우리 PD님은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바로 찾아내는 아니 거예요? 유명한 짤이야. 유명한 짤. 당신이 모르는 거 그런 거예요? 네. 나는 사진 예술의 정점을 달리는 짤. 아, 네. 아, 사진에 그냥 서사가 있잖아. 그럼요. 이거 하나 보면 서사를 이 다 안에 알겠어. 다 들어가 있고 네. 순간 포착 엄청난 힘. 네. 이건 동영상으로 보면 안 돼. 안 돼요. 사진으로 사진으로 봐야 봐야 돼. 돼. 네, 사진으로 봐야 됩니다. 안 되겠다. 넘어가야겠다. 저 짤이 좋은 너무 질문 세다. 그거 TK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그거? 아니요. 그거 말고 어. 아까 사과하셨는데 사과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시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핸드폰 안 바꿔서 생긴 문제라고 해버리시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억지로 사과하는 거라고 오해한다. 명확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건지 설명해달라.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딱 짚어주신다면 사과하겠다. 그것도 명답이었지. 야, 이거 저는 여기서 본심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부인을 악마화한다. 아, 악마 얘기가 네. 여기서 나왔구나. 민주당이 녹취 깠는데 짜깁기 했다. 여기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본심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대통령실에 있는 보좌관들을 어제죠? 어젠가? 어제 맞아요. 그 기자회견 전날 한 명씩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다가 이랬대요. 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기타 없이 얘기해봐. 그걸 얘기하겠어. 그 얘기야 어떻게? 한 명씩 불렀대. 한 명씩. 그래서 핸드폰 얘기가 나왔나? 그랬나 봐. 개인 폰을 가지고 계신 건 좀 이랬나?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얘기하냐고. 한 명씩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나왔겠지 뭐. 네. 나도 한 명씩 불러서 얘기해야지. 저 말할 내일 거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좀 남아. 그럼 나도 교수님 핸드폰이 2개이신 건 좀 그래야겠다. 요즘 핸드폰이 2개요? 2개야. 2개 맞아. 그러니까. 해시칼리즈 폰. 해시칼리지 폰 있어요. 순간 4개 한 줄 알고. 들켰나? 깜짝 놀랐잖아, 임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아, 너무 웃기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소담으로 가기 전에 네. 화장이 갔다 올 거죠? 아니요. 그러면. 정말 제발 부탁인데. 제발 좀 그 대통령실의 새로운 그 프레지덴셜 아이덴티티 그게 절제와 품격이라면서요. 절제와 품격. 음. 예. 그 벅스타비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벅스타피어. 포토샵으로 지어가지고 네. 스타피어라고 앞에 걸 싹 지어가지고. 절제와 품격까지는 안 바랍니다. 이제 정상인의 범주에만 좀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교수님, 이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뭐 고개 숙였다, 뭐 쌍남 사과했다고 보도하고 있죠. 개쌍남자 아내를 위해서 2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언풀이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안 먹히죠. 그럼 지지율이 더 너무 많이 떨어지나요? 왔어. 네. 더 떨어지긴 할 텐데 네.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처럼 막 17에서 바로 5%로 가고 네, 이러진 그러진 않다는 않을 거죠. 네. 그래요. 참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얘기했잖아요. 유경수 여사도 뭐 청와대 내 네. 야당 역할을 했다. 맞아요. 나 진짜 심지어 너무 그때 모욕적이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까지 했어요. 2호 여사까지 얘기했다고. 사자 명예훼손도 걸어야 돼요. 네, 자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담입니다.